충청과 경북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만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북에선 올해 첫 극한 호우 재난 문자도 발송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충청하고 경북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현재 장맛비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좀 살펴보면요. 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경북 안동과 상주에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관측이 됐고요. 충북 옥천 그리고 충남 보령에서도 이 하루 사이에만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안동에서는 주민이 고립됐다가 다행히 구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영양에서는 토사가 유출되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만 130여 가구에서 200명 안팎의 주민들이 대피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와 충청권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어제 밤보다는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경북과 충청 지역으로는 시간당 10에서 4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 홍수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북에서 올해 첫 극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어제 새벽에 시간당 50mm의 물벼락이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극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예. 극한 호우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의 비와 함께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동시에 넘었을 때 충족이 될 때 발송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1시간에 72mm의 폭우가 쏟아질 때도 극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이번 경우는 시간당 50mm와 3시간 90mm 기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시간당 30mm 정도의 비만 돼도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비거든요. 그런데 시간당 50mm 정도 되면 거의 양동이로 들이붓는 수준의 폭포처럼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폭포비가 어제 새벽 사이에 경북 지역에 한 2시간에서 3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지금 폭우로 하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경북 영양군 청암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요. 상주시 후천교와 화계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충청권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대전 만년교와 인창교 그리고 금산 문안교 등에서도 홍수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도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권과 경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금강 유역의 홍수를 조절하는 대청댐 그리고 낙동강의 영주댐에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천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은 홍수 상황, 홍수특보 상황을 앞으로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재난 문자나 대피 문자가 발송이 되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밤사이 내린 비라서 대비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이 지역들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장맛비 얼마나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밤사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지만 일단 오늘만 먼저 좀 전해드리자면요. 네. 지금 정체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경북에는 오늘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해당할 텐데요. 수도권에서도 많은 곳은 8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비가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중부와 그리고 경북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에 되는 아까 50mm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비가 앞으로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반면 장맛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폭염이 또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만 해도 충청과 경북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예보가 없었잖아요. 이게 예측이 좀 어려웠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이 따뜻한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는 경계에서 이 거대한 기류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이제 함께 보시면 네. 훨씬 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마치 좀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동서 방향으로 비구름이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네, 이 그러네요. 자세히 보면 북쪽하고 남쪽 경계가 마치 좀 칼로 잘라낸 것처럼 경계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비구름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큰 통로를 따라서 이 비구름과 수증기가 압축적으로 밀려들면서 이 폭우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비구름대를 이 선상형 강수대라고 부릅니다. 이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이 집중호우 유형 중에 이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띠 모양의 선형 비구름은 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비구름이 이제 좀 남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강한 비가 내려도 이 다음 시간에는 남쪽이나 북쪽으로 비구름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비가 좀 소강에 들잖아요. 예. 하지만 이 지금처럼 비구름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폭우가 쏟아져도 서쪽에서 폭우 구름이 또 다른 새로운 폭우 구름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폭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구름대가 이제 어젯밤부터 이 충청과 경북에 걸쳐져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당초 이제 수도권에 이런 비구름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됐었다가 예상보다 이제 비구름대가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충청과 경북에 오히려 비가 더 많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거라 하셨는데 이런 폭우가 계속해서 발생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비가 좀 그치고 소강에 들더라도 다시 내일부터는 정체전선 상에서 이 저기압들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로 이 비구름이 줄줄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 중반까지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수요일까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이 중부에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 후반에는 이 정체전선 장마구름이 남부로 내려가서 이 다시 한번 세찬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이제 주 후반에 정체전선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이 피해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많은 비 그리고 이제 추가로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극한호우 문자가 발송될 만큼 강력한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서 이 앞으로도 추가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장마 초반과 다르게 지금부터 내리는 장맛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많은 비가 누적돼서 지반이 크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사태, 이 축대 붕괴 같은 대규모 피해도 에도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 많은 비가 한 번에 내릴 때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비가 내리기 전이면 뭐 배수로 점검 이런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는 최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실내에 머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에서 이제 TV나 라디오로 재난 상황, 기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하천 주변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홍수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이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또 최근 이제 폭우가 쏟아질 때 보면 이 지하 공간에서 굉장히 큰 인명 피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차도나 지하 주차장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하 주택 그리고 또 상습 침수 지역 분들은 이런 폭우가 쏟아지면 상당히 불안해하실 텐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를 숙지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튜브나 구명조끼 등도
미리 준비를 해두면 대피하실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수된 집에 들어갈 때는 이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집안에 가스 같은 것들이 좀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좀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감전 위험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 차단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이 대비 또 대처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거주하시는 지역 비 소식 계속 확인하시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